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올해 부동산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역전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세금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 시세가 내려가니까 계약을 갱신하려는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집주인들이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게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2023년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왜 한국에만 있어 왔고,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전세금이 치솟았었고, 최근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거며, 또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이라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죠. 뭐 어디 인도에도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월세라는 제도가 보통 대개 선진국들의 주요 제도이고, 한국인들도 외국에 가면은 월세로 살게 되는데, 한국에만 있는 제도였는데 왜 있을 수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전세는 인플레 시대의 전유물입니다. 한국은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해온 나라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집값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해왔던 나라죠.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니까 일단 보유를 하면 되는데, 이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근데 자본 형성이 안 돼 있었으니까, 즉 말하자면 요즘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적금을 들게 하는 게 되게 의무적인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가 전체에 자본은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 자본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고, 급여를 저축을 하게 하고, 저축을 받은 은행이 그 돈을 모아서 산업에 다시 재투자하고, 산업은 그 돈을 꿔다가 뭔가 공장을 짓고 다시 노동자를 채용하고,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고, 급여를 다시 저금하고, 그거를 은행에 넣고, 은행에 넣은 걸로 다시 산업계에 대출을 해주면 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게 한국 경제가 발전해온 방정식이었는데, 자본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국가에서 자본이라는 방향을 산업에 투자하게 가르마를 타줬기 때문에 이 어떤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자금이 부족했던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사금융, 전세금을 받아서 집을 사는 형식으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문화가 전세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한국인들은 이런 전세라는 목돈을 맡겼다 목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으니까 월세로 따박따박 내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보면 뭐 전세제도 없애라, 이거 왜 있냐 뭐 하는데, 뭐 나라가 없애라, 뭐 존치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 본인들한테도 요즘하고는 다르게 만약에 전세 대출이 내려가지고 그게 월세보다 싸면 본인들도 전세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해라 마라 하는 거는 참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전세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전세 대출 제도가 2010년대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뭐 부모님한테 꺼오거나 어디 뭐 친지들한테 꺼오거나 대책이 없었거든요. 모아왔던 적금을 해지하고 이랬는데, 이제 2010년대 들어서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전세 대출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전세는 금융상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월세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전세 이자하고 월세하고 관계를 비교하면서 어디가 더 싼가로 고르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때는 월세보다 전세 이자가 더 그러니까 3%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하게 되면 1억을 빌리게 되면 300만 원이고, 그게 월에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1억은 즉 월세 25만 원과 똑같던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월세가 더 높게 부르니까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게 됐었죠. 이 전세 대출이 가져온 변화가 집값 부양의 촉진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받을 돈인데 집주인이 이번에 갱신할 때 5천만 원 올려달래. 그럼 통박 때려보면은, 그래 우리가 한 달에 12만 원만 좀 덜 쓰자, 고기 한 번 덜 사 먹자, 이렇게 되고, 신혼부부들이 옛날에 양가에서 1억씩 받아가지고 시작해서 2억 갖고 시작하면 2억짜리 전세를 구해서 빌라나 뭐 이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2억 줬으니까 2억 내가 전세로 대출해가지고 전세 대출 얻어서 이거 한 달에 50만 원씩 갚자, 그러면서 살자,
그러면은 4억짜리 아파트면은 서울 중심부의 신축 아파트 전세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세 대출이 급격하게 커졌고 그게 본가론, 친정론 안 빌려도 되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업자들이 2010년대 중반에 이제 강의파리로 유명해지면서 이 양반들이 또 안전마진이라는 말을 또 어디서 듣고 배워가지고 또 어디서 얻어서 본 건 있어요. 이 안전마진이라는 용어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주식 투자계의 그루가 현명한 투자자에서 쓰는 그 용어였는데 어떤 현금 흐름과 기업의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보고 주가가 절대 내려올 수 없는 그 안전 마진이라는 구간을 밸류에이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면으로 본 건데 이 부동산 업자들이 또 들은 거 있어가지고 전세는 안전 마진이에요 하면서 전세금은 실거주 가치고 매매 자금은 실거주 플러스 이 주택계 프리미엄,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 실거주 가치 역시도 버프를 받아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가 부추겨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전세금은 절대 내려가지 않으니까 갭으로 사면은 나중에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갭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 제로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고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한국은행까지도 0.5% 제로금리를 선언하니까 전세 대출이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금액이 됐고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전세와 매매 지수가 폭등하는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여줬던 구간이 바로 2020년대입니다. 전세금은 채권과 같다는 그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을 쓴 배문성이라는 작가분이 있는데 이분이 채권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결국에 빚이고 전세금도 집주인한테는 빚 같은 개념이잖아요. 쓰고 보증금 돌려달라. 서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대. 임차권 등기명령은 뭐냐? 내가 이 집주인에게 받을 돈 전세금이 있는데 못 받았으니까 이 집을 경매를 맡기게 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이 되면 경매에 넘기게 되고 그 아파트나 빌라는 경매로 넘어가고 거기서 낙찰자가 받은 금액에서 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 부추겨서 집주인이 갑이다, 세입자들 뭐 우습다, 왜 내 집 말은 안 하냐,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가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집은 항상 필요한데 결국에 집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를 건데 뭐 지금도 저한테 댓글 달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뭐 또 이건 좀 약간 새는 얘기인데 제가 요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운 시장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폭락론자인 줄 알고 댓글을 막 엄하게 다세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제 지인들한테 블로그에서나 페이스북에서나 지인들한테도 17년도, 18년도에도 집을 사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집을 샀고 그런데 뭐 이렇게 영상을 다 제대로 들으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좀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런 말들을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전세금은 결국에 채권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채권이라는 거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른답니다. 잘못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돼요. 어려우면 외우면 되고 말하자면 채권은 전세금이랑 같은 개념인데 금리하고 반대로 논다. 즉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전세금은 내려오게 되고 돈의 가치가 내려가면 전세금은 올려간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옛날에 1억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0.5%의 금리일 때 1억과 지금 3.5%의 금리의 1억은 이 금리의 7배 상승분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0.5% 금리의 7억을 빌린 부담률과 지금 3.5% 금리의 1억을 빌린 부담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고 돈의 가치가 세지면 전세금은 내려오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금이 오르려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집을 안 사서 매매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에 임대 시장의 공급은 감소해가지고 임대료가 오를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요. 두 번째로 돈의 값인 금리가 떨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전세금 자체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 부족, 임대 공급 부족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전세금은 오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역전세가 지금 당장 2023년 부동산 시장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기보다는 2023년에 이게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 만한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소화가 되고 그런 금매물들, 즉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물건을 던지는 금매물들이 시장에 소화가 되고 나면 그게 바닥을 다지고 내년, 내후년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만드는,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상승론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금이 계속해서 쌀 거라고 생각해서 파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재테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집값이 내려야 돼 라는 당위를 설명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 돌아가는 거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 흐름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들을 에어백으로 삼아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길 바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고 안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런 게 다 업보로 쌓여서 결국에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 행위들을 좀 안 하는 계기를 삼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